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노래방 다녀왔더니 목이 좀 메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계도 착용했고요. 포인터기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진짜 뭐라도 될 것처럼, 금방 뭐라도 된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약간 자만을 했었나봐요. 꿈을 꾼 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강연할 수 있는 무대를 섰었고, 그리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자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국가 지원하고 자비로 해서 또 학원 수강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하고 뭔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좀 어설픈, 서투른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기 시작하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2월 달이니까 8개월 차네요. 8개월 차에 들어가고, 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던 게 1분 동영상이었습니다. 1분 동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1000일 동안 남겼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지금은 다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이 생겼지만 그게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저라는 사람을 좀 단련시키는 그런 노력들인데, 그거를 곧 뭐라도 될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제가 살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 서운한 생각이 들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스스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생각을 긍정적이면서도 좀 더 길게 넓게 봤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그런 초심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동영상 남기는 것에 충실하고요. 강연가가 못 되면 어떻습니까?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하여금 저라는 사람이 강연가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런 행동들, 시선들, 말들, 제가 하는, 취하는 액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많이 발전되는 거고, 또 자기 발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꼭 굳이 뭔가를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좀 더 연연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똑같이 이렇게 남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저는 강연가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뭔가 계속 무대 설 준비를 하고 무대 설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할 때는 금방 뭐라도 될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간절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는 떨어져서 별개의 생활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이제 또 치우치게 되면서 강의하고는 멀어지고, 또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이 또 멀리 있다 보니까 핑계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계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이 삶이 좋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강의도 안 들어다니고, 강의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도 게을리하는 게 아닐까, 소홀히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들이 하는 강의 방식과는 나는 달라, 나는 좀 더 진정성 있게 진실 있게 가고 싶어, 뭔가 거짓으로 뭔가 포장하고 싶지 않아, 이런 변명을 하고 쓸데없는 정말 자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부딪혀보는 것인데, 그러질 않고 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를 해결해드립니다, 뭐를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걸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찾는 그 과정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런 모임에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알아보는 건 맞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단서를 내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들어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건 거짓말이고 청중을 속이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최대한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가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뭔가 해결점이 없고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 함께 의논하고 함께 알아가 봅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이 말에는 자주 잘 모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 해결 못 해줄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에는 자주 잘 가고 또 참석률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괴리감 같은 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도 한번 지난주에 이제 아는 형님이죠. 외국계 회사 지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것도 올리면서 한번 여러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올린 방식을 올릴까 아니면 다른 어떤 마케팅 올려놓은 사람들 보면 되게 잘 올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뭔가 많이 포장되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해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못 올린 게 첫 번째 거고 뭔가 마케팅을 제대로 못한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이제 휴가철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세 번째는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 원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원하는 걸 적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부정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고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는 분께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분께서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해달라고 하고 다시 취소를 했었습니다.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뻔히 거기에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답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 답이 없다라고 공표해놓고 하는 모임이랑 답이 있는 것처럼 좀 포장을 하는 모임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진솔하다고 느끼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해놓은 곳에 찾아가고 가서 듣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도 거기서 즐기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오십니다.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둘 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말하고자 하는 거, 전달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진솔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간의 포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거짓 포장이지만 알맹이를 까보고 보면 실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포장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제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왠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제가 잘못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정신 상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포장이라고 하죠. 저도 이야기꾼으로서 살려면 포장이 중요한데 어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덧붙이는 이야기들,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든 책에서든 경험이든 들었던 이야기든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이면서 그 얘기를 정말 사실의 토대로 정말 있었던 일처럼 포장해낸 그리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래? 라고 귀 기울이게 만들고 호기심 갖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성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내려놓을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면서 10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많네요. 진실된 이야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로만 진실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게 진실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또 뭘 읽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서 올 수 없는 거죠. 어떤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걸 올려놓게 되면 일단 신뢰감에서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제 탓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변명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이 이래서 안 돼.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제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 자격을 갖춰주지 않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사기꾼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선택한 것이 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10년 동안 1000일 동안 일단 남기는 게 목표고요. 1000일 후에는 10년, 20년 제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10년 정도 남기면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TV에 한번 나오든가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는 그런 좀 욕심도 있고요. 일단 1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경험, 많은 일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변화를 갖고 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을 좀 무의미하고 큰 변화 없이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좀 안타깝게 놓쳤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이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이든 이 질문은 정말 최인철 교수님인가요? 프레임 작가님처럼 서울대 교수님처럼 이 질문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동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저리 말은 많이 했는데 내용 없는 그런 말이었고 두서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서없고 내용 없는 말에도 한 가지 정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